민족의 혼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여정. 홍산 문명은 동이족이다. 수많은 유물을 간직하면서 느끼고 다가오는 유물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 한국 비봉 컬렉션 박찬 대표의 숨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홍산 문명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원 문화입니다. 그 중원 문화 가운데 그 신석기 유적인 양서원화, 중국말로 앙소 문화, 그 유적을 대표적으로 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족이고, 앙소 문화가 우리 한족의 신석기 시기에 이룩한 뛰어난 문화였다. 그런데 만리장성 밖으로는 다 오랑캐 땅이었고 거기는 문화란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1983년에 이 홍산 문화가 터진 거죠. 만리장성 밖에서. 서로 앙소 문화하고 오랑캐 문화라고 멸시했던 홍산 문화를 비교해보니까 홍산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그 방침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부랴부랴 동북공정 등을 통해서 그 역사의 궤적을 수정하기 시작했었죠. 제가 작년 여름에 앙소 문화를 찾아갔었죠. 특별히 제 이름이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가지고 그 관장님이 여성분이신데 나를 친히 안내해 줬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허접한 거죠. 그냥 뭐 질그릇, 토기 수준의 질그릇들, 거의가 질그릇이었죠. 질그릇. 이런 옥문화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것은 다 홍산 유물들입니다. 홍산 영토는 츠펑, 중국말로 적봉, 그 산봉우리가 빨개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만 공개 발굴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홍산 문화, 최소 5,000년 전에서 6,500년 전 사이, 1,500년 동안 이런 찬란한 옥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밝혔듯이 홍산인들은 여하튼 조각 가공 기술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고, 그래서 옥뿐만이 아니고 이런 천하석, 그 다음에 이런 짐승의 뼈, 녹성석, 만호, 수정,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철질 운석까지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남겼죠. 문명의 3요소는 국가, 문자, 청동기. 이게 3요소인데 도대체 청동기로 이걸 깎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철질 운석을 말해요. 청동기로.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한 어떤 공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인장이 있어요. 인장. 이미 문자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국가. 이게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신. 이걸 이제 토템으로 숭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봉황이 보이고 또 소가 보이고 용이 보이고 또 돼지용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부족 연명체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옥조령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 용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 그 다음에 이런 소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 이런 봉황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다른 건 역사가 흘러 내려오면서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두 개, 용과 봉황, 이것만 이제 대표적인 토템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산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이었다는 게 바로 이 상공기입니다. 상공기. 이건 제천의식에 쓰이던 것인데 동그라미 게 3개입니다. 상공기.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 역사는 근본적으로 3과 7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연결했습니다. 그 삼성, 그 다음에 칠성, 신 이런 개념이 계속 고려를 거쳐서 또 조선에까지 또 지금까지도 이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3이란 것은 완전한 숫자죠. 7이란 것도 완전한 숫자 맞습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칠성판 위에 이렇게 모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칠성신한테로 간다는 거죠. 원래 칠성신으로부터 왔고 이제 칠성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칠성판을 까는 거죠. 그게 우리의 동이족의 전통 그 숫자는 3과 7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8입니다. 8. 왜냐 그러면 8은 중국말로 빠라고 발음되면 되는데 그래서 빠빠빠빠 꽁시 파차이 그 돈 많이 벌자. 이게 최고의 신앙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물질론자하고 유물론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동이족들은 근본적으로 정신 문화를 앞세운 것이죠. 그게 하늘에 제사 지내지도 알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5,000년, 6,500년의 신석기 문화는 그냥 그 미개한 하등 동물과 진배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뭐 나무 열매나 따먹고 그 뭐 조개나 잡아먹고 물고기나 사냥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기물들이 발견된 거죠. 이것은 옥고입니다. 옥상투라는 얘기죠. 이렇게 또 작은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비녀입니다. 비녀. 원시인들이 정말 거의 원숭이처럼 살던 사람들이 과연 이런 훌륭한 복식을 갖추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분명히 유물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 시절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홍사인들이 지극히 종교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매미입니다. 매미라는 것은 애벌레에서 탈각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매미가 되는 것이죠. 그 자연 현상, 동식물의 현상을 아주 심도 있게 관찰한 나머지 우리 인간도 영원 불멸하겠구나. 아니면 그런 간절한 염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살아생전에는 가슴에 차고 죽어서는 입에 물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원불멸 사상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저승새가 와서 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 이런 발상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찼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차고 이런 사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해골입니다. 해골. 마찬가지로 죽음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해골이 지금 한 건밖에 없는데 저는 망자의 손가락에 다 10개를 끼워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망자는 죽어서 해골이 됐지만은 다시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 죽음을 겪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사상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홍산 문화가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동이족의 뱀신입니다. 뱀이죠. 우리 동이족이 숭배했었던 것이죠. 뱀신. 중국은 이런 거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앙소문화 유적지 박물관에 가봤더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상징화되고 종교화된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그 화하족들은 물질적인 것이었고 물질에 집중했었고 이와는 달리 우리 동이족들은 정신적인 걸 추구했었죠. 요즘 이루고 있는 그 한류 바람, 그게 물질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겁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의 존재를 20년 전만 해도 몰랐죠.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알아요. 한국 가수들 대단하다. 듣고 보니까 감동이 일더라. 춤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여기에 온 세상을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원래 근본적으로 손재주가 없는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제가 15년 동안 중국에 살다시피 해서 그 현상을 알아냈었는데, 그러나 우리 동료들은 참으로 영적이고 영혼이 맑고 또 하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 정말 예술이라는 것은 발상이 어려운데 이런 기기묘묘한 발상을 다 해서 이런 아름다운 조합품을 남겨놓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반지, 중국말로 반지입니다. 반지. 어떻게 원숭이나 진배웠고 나무에 열매나 따먹고 조개나 채취하고 물고기나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지, 이렇게 아름다운 반지를 끼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학의 눈으로 동양을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동양에 와서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저 중국 광활한 대륙에 이르기까지 땅속을 다 뒤져봤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이런 모든 거 면면을 살피고 나면은 우리가 너무 잘못됐구나. 근본적으로 사학 전개 방식이 잘못됐다. 인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홀입니다. 홀. 왕권을 상징하죠. 홀입니다. 그때 이 부족이, 아까 부족 연명치 얘기도 했었지만은, 이 부족이 토템으로 모신 것은 소였을 겁니다. 소. 부족장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옥조령, 이런 걸 이제 옥조령이라 하는데 크고 작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옥조령도 이 어떤 이미 성립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부족장들에게 준 신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신표라고. 그래서 이미 홍산문명 5,000년 전서부터 6,500년 전에 그 대륙의 동북 접봉 유역에 홍산문명은 고도의 정신적인 문화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아까 우리 동이족들이 즐겨 철학적 사유를 했다는 것이 3과 7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 세상 어떤 학자도 고고학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류허량 지역에 83년에 공개 발굴이 됐었죠. 무덤을 열었더니만은 유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폐식들,
이런 게 이제 흩어져 있고, 이거 목에 차고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공개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하고 연결된 돌범들을 추적해가지고 제가 알아낸 정보는 무덤이 있으면은 좌우측으로 1m 지점에 3개씩 거기에 보물들을 묻어 놨고, 그 다음에 적석청 무덤 전방으로 7개 지점에, 마찬가지 1m씩 7개 지점에 이런 유물들을 다 묻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 취한 것은 적석청만 공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봐라, 홍산 문화, 전부 다 300개밖에 안 나오더라. 이게 진실이다. 이런 건 다 가짜야. 중국 정부가 확인했잖아, 관방이. 300개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게 많이 있어. 다 가짜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적석청 무덤 하나를 빼면은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전면에 7개, 몇 개입니까? 13군데 지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쏟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홍산 유물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합니다. 홍산, 적봉, 측펑, 류호랑 중심으로 공개 발굴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장이 지나지 않는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중국에서 포인트로 잡은 것은 그 한 개의 지점, 한 개의 지점을 전체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봐라, 이게 홍산 문명이었고 이게 홍산 유물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채 못 챙긴 그 홍산 유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공개 발굴한 결과 홍산 유물이 300개밖에 없다. 그때 인구를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 1500년 동안 300개, 아마 그게 맞을 것 같다, 산술적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홍산문화 벨트에 지하를 다 뒤져봤단 말입니까? 13개의 보물창고도 미싱했잖아요. 그냥 지나쳤잖아요. 적석전 하나만 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홍산 문화는 전통적인 중국 하족들의 문화랑 완전히 이질적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몇몇 학자들이 가서 보고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우리 것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그러면서 모두들 돌아온다는데 그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아서 그러죠. 그 학자들은 무슨 이런 유물이 있겠어요. 언제 공부해 볼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홍산 문화 유물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연구했습니다. 5천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긴가민가 하겠죠. 5천년 전에 우리 동이족이 지금도 홍산 벨트 안에 살고 있고, 5천년 전에 한국인이 또 우리 반도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5천년 세월이 흘렀다 그거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 세월이 흘러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당연히 둘이 만나면 긴가민가 하겠죠. 뿌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라는 것도 문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맞죠?